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도발을 넘어 도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휴전선과 북중 국경의 담장을 높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더니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했습니다. 전략무기 기술 이전이라는 대박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무모한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나 북한 모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광기를 자제시킬 방법은 광기의 대왕격인 트럼프밖에 없어 보입니다. 긴박하게 국제사회의 우려를 흔들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이 미 대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을 향해 직설적으로 센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군사요원들을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달 8일에서 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갔으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라는 호재를 만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믿는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결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의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파병 자체보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모르나 군사위성 지원 및 방공 시스템 구축, 군 현대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대륙간탄도 미사일 재진입 기술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협상의 달인이기에 현 상황에서 ICBM 재진입 기술을 당장 북한에 넘겨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러 군사 협력이 지속되고 심화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현대화하고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할 거라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으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통해 미국 본토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면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지원은 물론 파병의 규모와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한국이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사례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에 달했고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에 김정은은 무기 및 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연대 역할을 분담한 후 우크라이나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휴전 또는 종전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대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승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의 대만 봉쇄 저지 대책과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신문과의 전날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봉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매우 쉽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라며 당신이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다. 관세를 150에서 200%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자가 중국의 대만 봉쇄에 대응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나는 시 주석과 매우 강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시 주석은 나와 함께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렀고 그래서 서로를 잘 알게 됐다면서 그는 매우 사나운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당신이 우크라이나를 쫓아가면 내가 당신을 아주 세게 때릴 것이다.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곧바로 당신을 때릴 것이다. 우리는 친구이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자 푸틴이 안 된다고 했고 나는 된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주 세게 맞을 것이고 나는 그 빌어먹을 돔을 당신의 머리에서 바로 떼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돔 아래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인터뷰 내용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끝장 승부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광기 어린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에서 그의 정신적 쇠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날 인터뷰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트럼프는 2015년에 비해 더 자신감 넘치고 정책에 대해 확실히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사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투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정보평가와 적전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정 규모의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경우 신문에 참여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이들이 귀순의 한국행을 원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우리 군사요원들이 현지에 체류할 경우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의 전술 교리나 부대 운영 병사들의 심리 및 사기 등에 대해 요긴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전투부대의 실전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적 전술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사요원의 파견 움직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대북 소식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군사 지원단이나 적 전술 및 신문 전문 요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주민을 죄수처럼 가두고 외부와 격리하는 거대한 교도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김씨 왕조의 안전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국가 통제와 장마당 경제가 부딪히는 체제 모순이 심화할수록 대중적 불만과 좌절은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북한 전체를 교도소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교도소를 감시하는 병력의 일부를 빼내 해외 용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교도소에 갇힌 억울한 죄수들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이 돈보다 군사 기술 지원을 기대한다면 용병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우크라이나전 휴전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몸값이 내려가면 북한 내부의 압력 지수는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멀어진 북중 관계가 신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철옹성과 같은 장벽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한국에도 그 광기로 핵을 선사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